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지금부터 쓸 이야기는 모두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할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큰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와 이혼을 해서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척 상냥하신 분이었습니다. 요리도 잘했고 미인인데다 스타일까지 좋았습니다. 그런 멋진 어머니가 3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이모님이 꿈에서 어머니와 이미 돌아가신 이모부님을 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강저편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어머니의 신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상한 꿈으로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례식에 찾아왔던 다른 친척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어머니의 사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비가 내립니다. 게다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 토박이인데다 그곳은 중학교 때 클럽 활동으로 몇 번이나 찾아갔던 곳이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도 그것은 변하지 않아 아직 나는 사고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마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41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이는 다르지만 모두 41살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금 저는 18살이고 곧 19이 됩니다. 22년 뒤 저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 근처에는 이사 왔을 때부터 다 타버린 집이 한 채 있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훨씬 전에 타버렸다고 한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탄 냄새조차 나지 않지만 그 비참한 모습만은 변함없이 남겨져 있다. 근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여자아이가 1명 죽었다고 한다.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다.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버지의 담뱃불이었다. 한밤중이었던 탓에 발견조차 늦었다고 한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버지는 무사했다. 비몽사몽간에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창문으로 뛰쳐나가 구조되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딸을 잊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후였다.
아내는 이미 죽은 뒤였고 이렇다 할 친척 한 명 없었다. 혼자 남은 아버지는 슬픔에 휩싸인 채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은 불에 탄 흔적만을 남긴 채 남아있다. 그 집을 인수할 친척도 없는 탓에 쭉 그대로다. 어느 날 밤중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탓일까, 다 타버린 집이 유령처럼 비치고 있었다. 모두 타버렸다고 해도 집의 형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훨씬 전에 시에서 철거해버렸을 것이다.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집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직 타버린 잔해들이 남아있는 것일까?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남아있을까? 아버지가 있던 흔적은 남아있을까? 두 사람의 추억은 남아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집을 올려다보았다. 가로등에 비친 창가에 오렌지빛의 형체가 떠올랐다. 창문 근처에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검고 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보인다. 여자아이는 금이 가고 불에 녹아 눌러붙어 피가 흐르는 입술로 말했다. 아빠, 뜨거워. 지금도 아이의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나는 지방도시에서 보도 카메라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 뉴스 현장에 나가지만 대체로 화재나 사고 현장에 밤낮 없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뛰쳐나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날 역시 밤 10시가 지나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 산간국도에 있는 긴 터널의 출구 부근에서 상대 차선에서 밀려나온 차를 피하지 못해 정면 충돌해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현장 부근은 교통정체가 심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줘. 전화를 건 기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현장 검증이 이어지고 있었던 터라 그 이상 사고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카메라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탄 뒤 1시간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도착한다 하더라도 보도 카메라인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도 평소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로 30분 정도 달렸을 때 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뇌리에 갑자기 그것도 본 적 없는 영상이 떠오른 것입니다. 앞이 엉망진창 깨져 있는 하얀 소형 자동차. 본네트가 완전히 젖혀 있고 유리도 산산조각 부서져 떨어져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에어백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차종을 판별할 수 있는 뒷부분에는 고령자 마크, 그 위에 보이는 번호판의 숫자까지 분명하게. 내가 기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영상으로 내 머릿속에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차종이나 자동차 번호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경찰 측에서 정보를 통지하기 때문에 일선 기자들에게는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공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사고 현장 주변의 영상이나 사고 당사자들의 자동차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한 체험이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취재한 사고 현장에서 봤던 이미지가 떠오른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본 광경에 나는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차의 상태, 색깔, 차종, 고령자 마크, 그리고 번호판의 숫자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과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물어보니 돌아가신 분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부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운전 도중 졸았거나 혹은 급병으로 의식을 잃고 그대로 상대 차선에 충돌한 것 같다고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나는 납작하게 찌그러진 차를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현장에는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꼭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 나는 계속해서 사망사고 현장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같은 경험은 아직까지 한 번뿐입니다. 특별히 영감이 강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과 면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것이 실제 현장 모습과 똑같았던 것은 지금까지도 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